혹시 개인기나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살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개인기 있냐는 네네. 소리는. 제가 개인기는 없어요. 네. 아쉽다. 필라테스 여신 아닙니까? 이시아님을 모셔봤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성신여대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필라테스를 알게 됐고 강사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는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이제 회사도 그만뒀는데 코로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다시 재입사가 좀 어려웠어요. 채용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갔죠. 나 이제 앞으로 인생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 운동 좋아하고 잘하잖아. 한번 필라테스 강사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네. 그냥 하러 갔어요. 자격증을 따러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강사를 하게 됐죠. 바로. 현재 창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창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네네. 원래 강사로 근무를 했던 센터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강사로 근무를 했었을 때 제 센터처럼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원님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더 라포도 형성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 대표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수할 때 금액은 어땠나요? 금액이요? 금액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센터의 평수가 좀 크고 기구들도 다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인수의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가 그리고 네. 지금 원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솔직히 좋은 점도 있고 네. 이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좀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일할 때 더 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밤이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밤이 없다고요?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거나 놀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보통 개인 수업까지 하고 나면은 저녁 11시 정도가 되는데 또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으면 사실은 놀기도 애매해지고 점점 더 사람을 좀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럼 주말에도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겠네요. 저는 늘 해요. 이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한번 달리고 싶은데 그쵸. 왜 그런 것도 못 하고. 네, 버렸죠. 아예 마음을 내려놨죠. 그리고 이제 네. 필라테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필라테스 그쵸.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문턱이 낮으니까 뭐 어떤 협회에서 자격증을 따든 발급은 무조건 해주니까 단기간에도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강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좋지 않은데 사실 강사를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따고 안 따고 그런 걸 떠나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겠지만 그 외에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필요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강사를 해야지 한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 직업도 오래 갖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공부겠죠. 처음에는 강사가 되려면 무조건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내가 그냥 지식 없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횟수만 셀 게 아니라면 그럼 정확하게 해부학이나 이런 재활이나 통증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자격증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자격증 준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격증 준비는 이제 협회 같은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협회가 지금 되게 많아요. 금액대도 되게 다양하게 뭐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인 데도 있고 그 중간 단계도 있고 그래서 협회를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협회에서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강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 센터에서 사람을 인재를 뽑을 때 네. 그 사람이 어디서 자격증을 땄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긴 하죠. 그러면 어디서 자격증을 받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강사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센터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약간 네임이 있는 좀 협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 여기서 땄네?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척도가 조금은 되긴 하는데 제가 일을 해본 결과 이제 강사님들도 채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깊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디 협회에서 땄는지는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막 1,000만 원 넘는 데서 딴 사람도 사실 그게 그냥 끝이라면 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협회는 네,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힘든 점들이 있나요? 아, 있죠. 그게 되게 외로움과 많이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외로움이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네네. 혹은 제가 놀고 싶더라도 혹은 그걸 억누르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할 때 늘 혼자 해야 하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공허할 때도 있고 그런 걸 어떤 걸로 채우시나요? 그냥 운동인 것 같아요. 아, 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뭐 책을 읽거나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그 시간에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책 읽거나 그러고서 잠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강사들을 이제 채용을 하실 텐데 네. 채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성향인 것 같아요. 성격. 아, 성격. 네, 인품을 가장 많이 보고요. 당연히 실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네. 그건 제가 이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모르는 게 있다면 또 같이 공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력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인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을 이제 해요. 가르치다가 네.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보수라고 해서 폭신폭신한 부분에서 막 뛰고 이런 밸런스 트레이닝 운동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밸런스를 잡는데 네네. 보수가 막 흔들려서 다리가 막 주체가 안 되고 그럴 때 제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나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회원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빵 터질 순 없는 아,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못 본 척하면서 회원님이 터지면 같이 그제서야 웃긴 하는데 그럴 때가 되게 재밌고 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그런 포즈를 보면 재밌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웃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잘 봐드리면서도 네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웃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포즈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고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신데 필라테스 강사의 이제 평균적인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의 수입이요? 네네. 그거는 진짜 강사마다 다른 게 네. 내가 만약에 수업을 3-4개만 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뭐 얼마 못 버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원 기준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뭐 8개, 10개 정도씩은 해야지 일반 회사원보다는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8개, 10개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10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예요. 늘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체력도 그만큼 받쳐줘야 되고 약간 이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강사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도 있고 네네. 그냥 전임식으로 그냥 네. 회사원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거기서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8개 이상 정도는 해야 회사원 정도를 번다. 그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힘드네요. 네.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원보다는 더 번다. 네, 그 정도 하면.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좀 매번 다른 게 매출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프리랜서 때보다는 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2배 이상. 정확하게요? 그럴 좀- 때도 있고 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오전에 출근을 하면 센터 정리를 싹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죠. 그리고 점심때가 있다면 점심을 먹고 만약에 네네. 없다면 이제 오후 한 3-4시쯤까지 수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약간 쉬는 타임에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 되면 또 쫘르르 또 수업하고 아, 점심시간이나 이런 게 따로 없군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정해진 게 없어서 수업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수업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식사 시간을 갖고 이러는군요. 힘들긴 하겠네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수업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버릇이 생기는 게 네. 약간 폭식하게 돼요. 뭘 먹을 때 내가 이따가 한 6시간, 7시간은 못 먹으니까 지금 아예 많이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아,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었어가지고 네. 그냥 항공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면접 보고 회사 입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갔던 것 같아요. 그 항공사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그러면 어땠나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는데 사실 로망이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복지가 아무래도 그 항공권에 대한 복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좋은 시간을 되게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항공권이 1년에 몇 개씩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나라를 그냥 갈 수 있어요. 아, 그냥 무료로 나오나요? 무료인데 네네. 이제 유류 할증료랑 네. 그 나라의 공항세만 내요. 그러면 엄청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국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승무원분들이 네. 이제 어느 나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쉬거나 아니면 네. 잠깐 나가서 밥 먹거나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여행도 하죠. 힘든 점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혹시 승무원으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오전에 나갈 때, 저녁에 나갈 때, 새벽에 나갈 때 달라지기 때문에 좀 네. 되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늘 피곤해요. 그럼 출퇴근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때 이제 공항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김포공항, 방화, 마곡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 그래야지 이제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게 최고죠. 그리고 실제로 네. SNS나 이런 데 되게 공개된 걸로는 이제 뭐 기강이 되게 빡세다 그런 문화가 있나요? 있긴 하죠. 있긴 네네. 한데 제가 항공과를 나와서 네. 그게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조금 그런 거에 크게 막 이렇게 개의치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네.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기강을 잡는 것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바른 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많았고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쵸. 좀 더 이제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네.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의 기강이 조금 잡혀져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저도 어쨌든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 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직업은 똑같잖아요. 또 관리를 또 깨끗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영향을 또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결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쵸, 이제 그쵸. 지시하는군요. 네. 이제 뭐 머리 안 감고 오면 감고 다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 이런 건 아닌가요? 아 근데 비슷한 게 아, 네. 이제 머리가 한 올이라도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은 네네. 이거 뭐지? 이렇게 아, 정말요? 네 하나 착 9시 다 쫙 붙여야 되고 이제 아. 손톱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계속 깔끔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요? 예. 직업병 되게 많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일본 생객들만 봤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왔는데도 일본말을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하이 막 네, 뭔가 헷갈려가지고 영어 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영어로 뭔가 물어봤을 때 갑자기 하이 막 이러고 네, 언어가 계속 이제 뒤죽박죽 하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라고 해놓고 속으로 웃고 있고 옆 사람도 이제 동료도 웃고 있는데 참고서 네. 지나갈 때까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이제 항공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거나 할 때 승무원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이제 한국어로 해드렸죠. 네. 그러면 네.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되게 당황하거든요. 네, 제가 한국 사람처럼은 안 보였나 봐요. 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혹시 네. 본인의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상형이 네네. 이제는 좀 되게 뭐 더 멋있다고 그 사람이 막 좋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센터의 운영이다 보니까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이런 데 초점이 좀 가 있어서 되게 7일에 8일에 놀러 다니고 네네. 좀 자기 시간이 많고 네네.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 개발에 집중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깊은 대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외모는 전혀 안 보시고요? 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기나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살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개인기 있냐는 네네. 소리는. 제가 개인기는 없어요. 네. 아쉽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계실 텐데 혹시
본인만의 자기개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면 그냥 일단 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해보고 싶으니까 일단 하는데 그랬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됐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되게 뭔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그게 도움이 다 돼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꾸준하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했던 일들이 이렇게 인생에는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뭔가 쭉쭉 맞춰지더라고요. 멋있는 말이네요. 퍼즐처럼 딱 맞춰져 간다. 그리고 이제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는 다시 되돌아간다 한들 돌리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거나 할 것 같고 미래는 좀 궁금하긴 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네.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나요? 아무거나? 네네. 돈 아닐까요? 오케이. 그쵸.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네. 무엇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니까. 돈이 나오는 도구.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이시아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니까 좀 초점이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저희는 센터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남자 강사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운동이기도 해요. 보통 이미지가 여자가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미지 자체도 좀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좀 꺼려하시고 오기가 네. 좀 어렵고 불편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마음을 좀 버리고 몸을 위한다면 한 네. 번쯤 필라테스를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건강을 위해서 진짜로 그래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센터를 선택하실 때에도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수업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선생님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나 센터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이제 처음 센터를 선택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체험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을 미리 들어보시고 네.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나 나의 성향에 맞는 수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잘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네. 필라테스 센터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필라테스에 대한 어느 정도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버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쵸. 맞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